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시간을 좀 드렸어요. 앞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좀 띄워놓고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정상적인 가입과 로그인이 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부여를 해드렸는데, 지금 가입하고 로그인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던 이러한 사이트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언어에 대한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녀석도 있고요. 이 언어를 학습한 뒤에 꾸준히 더 활용해 나가야 되는 사이트들도 있어요.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이트들이니까 오늘을 꼭 넘기지 않고 필수로 다 처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여기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인터넷 창 하나 여신 다음에 주소창에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대소문자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냥 이것만 딱 입력하시면 뒤에 보이는 이러한 페이지 하나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다 들어오셨을까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 있을까요?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제가 있으실까요? 자, 들어와 계신 분은 이제 얘가 뭐지? 하고 살짝 둘러보세요. 살짝 둘러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감은 좀 오실 겁니다. 뒤에 분 다 되셨을까요?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시는 이 사이트는 여기 쓰여져 있죠. 수업 페이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제 파이썬 1, 2 과정을 함께 하실 건데 그 과정 내내 사용될 수업 페이지고요. 이 수업 페이지에는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되는 자료 혹은 수업에서 진행했던 문제, 정답, 개념 정리 이런 모든 녀석들이 다 이 페이지를 통해서 공유가 될 예정이니까 이 사이트 주소는 기록을 남기셔야 돼요. 얘는 지금 사진을 찍으시던 아니면 메모장에 기록을 하시던 아니면 메신저를 통해서 본인에게 보내놓으시던 실제 노트에 적으시던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게끔 기록을 꼭 남겨 놓으셔야 됩니다. 이 사이트 주소 하나, 이 단축 주소 하나를 알고 가시면 앞으로 수업 따라오시는데 큰 문제 없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혹여나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학원 컴퓨터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아요. 개인 PC를 쓰시는 분도 있지만 학원 PC, 공용 PC이기 때문에 북마크라든가 즐겨찾기에 추가한 걸로 난 했어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개인 기록으로 남기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어차피 집에 가서도 이 사이트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학원 컴퓨터에다가 즐겨찾기 해놓으면 집에 가면 까먹어서 못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안 됩니다. 따로 기록을 꼭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공용 PC는 여러분들 말고도 누군가가 계속 그 PC를 쓸 거예요. 이 시간 말고도 그 다음 시간에도 수업이 있고 오후 시간, 저녁 시간에도 수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걸 난 이 컴퓨터 내에 기록을 잘 남겼어 라고 할지라도 그 기록이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꼭 중요한 정보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백업을 해 두셔야 돼요. 다 되셨으면은 이 사이트 수업 페이지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사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파이썬 1, 2 과정 함께 하게 된 강사 차주환이라고 하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수업 정보 좀 봐야겠죠. 수업 페이지는 지금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단축 주소가 상단, 중단, 여기까지 되게 많은 곳들에서 이 주소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는 건 강조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록을 남기신 것까지 해서 필수로 꼭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주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업 영상 유튜브 링크라고 되어 있고 누가 봐도 누를 수 있는 녀석이겠죠. 자, 이 녀석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여기 적혀있는 컨트롤 클릭으로 여시면 문제없이 접속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간헐적으로 클릭을 했을 때 블락이라고 하면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컨트롤 클릭 혹은 우클릭을 해준 다음에 새 탭에서 링크 열기 이런 거 해주시면 문제없이 접속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어떠한 채널 하나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 채널은 제가 학원에서 진행하는 수업에 대해서 그 수업 영상을 녹화하고 공유하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뭐 좋아요 누르거나 구독하거나 이런 건 전혀 하실 필요 없어요. 안 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고요. 그냥 수업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복습 자료로 제공이 된다라는 사실만 잘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과 제 목소리가 녹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교시가 종료가 되고 쉬는 시간이 되면 제가 바로 업로드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2교시 시작하고 좀 지났을 때쯤에는 업로드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 영상은 이제 어디서 보느냐? 자, 여러분들이 이 링크를 타고 딱 들어오시면 이 화면일 텐데 여기서 재생 목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재생 목록. 여기에는 되게 많은 재생 목록들이 존재해요. 제가 이전에 수업을 진행했던 내용들이 기록으로 다 남아 있는 건데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이 다 보실 수 있을 거고 여기에 올라가 있는 이 내용들 보고 싶으시면 보셔도 돼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공개로 올려놓은 거니까 보시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고요. 시간 내서 보고 싶다 보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복습할 때 사용할 자료는 조금 이따가 영상이 하나가 올라가면 이 자리에 첫 번째 자리에 재생 목록이 이 녀석이 옆으로 옮겨질 거고요. 새로운 2024 12 9시 파이썬 방특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재생 목록이 생겨날 겁니다. 그럼 그 재생 목록 들어오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과 목소리를 그대로 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따가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수업을 진행했던 화면과 목소리를 녹화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복습할 자료를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몇 년 동안 그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분들과 함께 수업을 했었는데 꽤나 많은 분들이 나는 안 그러겠지라고 하시면서 그러세요. 이게 뭘 그러냐? 수업 영상이 올라올 걸 아니까 귀찮으면 수업에 안 와요. 근데 이게 정말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그 생각 하실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거야. 에이, 난 열심히 할 거야. 다 그 생각 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중에 절반 이상은 대부분 다 그런 마음을 드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근데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수업 영상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에는요. 모든 수업에서 진행했던 모든 제 목소리가 담기진 않습니다. 중간에 녹화를 끊고 얘기를 드리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거나 하실 때 녹화를 당연히 그 시간 동안에는 멈춰 놓을 거니까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 제가 드리는 어떠한 정보, 어떠한 자료, 어떠한 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녹화에 다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직접 나와서 수업에 참여하는 거랑 녹화된 영상만 보는 거랑 당연히 나와서 참여하는 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제공해드리는 이유는 첫째, 복습. 언어는요. 복습 없이는 습득이 불가해요. 이거는 절대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논외가 없습니다. 내가 복습을 하지 않아.
그러면 언어를 공부하는 거는, 언어를 학습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시간 투자를 해도 복습을 제대로 안 하면 언어가 머리에 남질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복습 시간, 복습하는 그 습관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첫 번째 자료로서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걸 제공해드리는 두 번째 이유, 혹시나 불가피하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어쨌든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걸 공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이 다양한 분들 중에 수업 기간 내에서 개인적인 사정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 시간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로 수업에 오시면 그냥 아무것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얘는 계속 축적해 나가야 되는 지식이거든요.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될 건데 여기가 없어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갈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참여하지 못했던 수업에 대한 내용을 복습 공부하고 오셔라, 최소한의 공부를 하고 오셔라 라는 취지로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유튜브 채널명을 기억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어차피 수업 페이지 하나만 기억을 잘 하시면 여기 들어오셨을 때 링크가 존재하니까 얘를 잘 복습용에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수많은 재생 목록 중에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과목은 얼마든지 보세요. 근데 파이썬은 절대 보지 마세요.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따가도 아마 얘기가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언어라는 거는 본인이 생각하고 그 생각에 대한 결과물을 두드려 보는 게 되게 중요한 연습이에요. 그 경험치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미리 예습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배워야 될 거에 대해서 예습을 하게 되면 생각이라는 걸 안 하게 돼요. 왜냐면 난 예습을 하면서 이미 정답을 봤으니까. 근데 생각을 안 하면 언어는 끝났어요. 더 이상의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 동일한 과목은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파이썬이라고 하는 재생 목록이 여기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한 못해도 몇 개가 있을 텐데 이런 녀석 들어가서 오늘이 1일차니까 내일 다음 주에 수업 참여할 때 2일차를 미리 예습하고 온다. 예습하고 오면 손해예요. 예습해서 이 자리에 왔을 때 수업을 진행할 때 문제 좀 남들보다 빨리 풀고 남들보다 좀 더 정답 잘 맞추고 이거 아무 쓰잘데기도 없어요. 결국엔 내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예습은 하지 마셔라. 복습할 때 사용하는 건 얼마든지 오케이. 예습은 절대로 좋지가 못하다. 모든 언어 공부할 때 그렇습니다. 예습보다 중요한 건 복습이에요. 이렇게 주의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질문사항 오픈 채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녀석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얘는 써보신 분도 있고 안 써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여기에 적혀있는 참여하기 버튼 누르시면 저한테 1대1로 채팅을 걸 수 있는 그런 채팅방이 개설이 돼요. 그래서 이 방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 방이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가 혹은 혼자 복습을 하다가 모르는 게 생겨요. 근데 그 과정에 제가 있어요, 옆에. 그럼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귀가하셔서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는데 밤 늦은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모르는 게 생겼어요. 그럼 그때는 도와줄 사람이 옆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 여기로 오셔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걸 위해 만들어 놓은 방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다 같이 한 채팅방에 몰아놓고 질문을 받으면 다른 분들이랑 이렇게 눈치 보면서 질문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1대1로 방을 개설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질문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파이썬 방특이라고 해서 파이썬 질문만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C 언어라든가 자바라든가 DB라든가 이런 과정에서도 궁금한 게 생긴다. 그럼 저한테 다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혹여나 제가 모르는 사실을 질문을 하시게 되면,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시게 되면 제가 찾아서라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사항 방을 잘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얘도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본인이 누군지는 밝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수업을 듣는 누군데 라고 이제 첫 마디를 좀 끊어주세요. 왜냐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수강생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말고도 되게 다양하게 존재를 하니까, 다양하게 계시니까 누군지를 모르면 그분의 수준에 맞는 정답,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가 좀 곤란해요. 그래서 본인이 누군지 처음 딱 들어오셨을 때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이 채팅방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본인이 나가지 않는 이상 다시 안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럼 처음 딱 들어오셨을 때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오픈 채팅방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무명으로, 이제 익명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하기 싫으시면 그냥 본인 이름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웬만하면은 한 일주일, 2주일 안에 여러분들의 이름과 얼굴을 좀 매칭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이름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방을 좀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질문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쓰여져 있어요. EX라고 예시도 좀 나와 있고 쓰여져 있는데, 얘를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지켜라 라고 적어 놓은 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예시일 뿐이고요. 여기에 적혀 있는 이 포인트를 잘 짚는 게 중요한데, 이 포인트는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뭘 모르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싶겠죠? 여러분들 언어 공부 처음 하시다 보면은 내가 뭘 몰라서 지금 얘를 못 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게 대부분 일반적인 상황이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를 가장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는 이것 때문에 얘를 잘 모르는구나, 얘를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부분을 내가 모르기 때문이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가 나와요. 근데 그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가 나왔을 때 무조건 질문을 오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는 겁니다. 어떻게 질문할지가 나왔다라는 건 어떻게 찾아볼지도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개발 공부를 할 거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좀 옛날보다 덜 하겠지만 구글링 아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예전에는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GPT를 사용해서 다양한 검색과 활용을 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구글링이 됐든 GPT가 됐든 좋습니다.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뭘 모르는지 생각해보고 그 원인을 파악했다면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그 노력을 먼저 스스로 한 뒤에, 그리고 나서 내용을 봤는데, 뭐 예를 들어 구글링에다가 파이썬 이따가 배우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어요. 내가 모르는 게 얘를 몰라서구나 해서 찾아가지고 검색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봐요. 봤는데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한테 오시면 돼요. 저한테 오셔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런 상황 때문에 문제를 못 풀고 있는 것 같고 이걸 모르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보니까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이해를 잘 못하겠다,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어투를 딱딱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 그리고 생각해서 뭔가를 찾았다면 그 찾은 내용을 가지고 한 번쯤은 스스로 찾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적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 적혀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릴 거예요. 저희 9시부터 11시 반까지 수업 시간이 이렇게 잡혀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수업을 실제로 시작하는 시간은 9시 10분이 될 거예요. 9시 10분. 그리고 종료되는 시간은 11시 20분 정도가 될 겁니다. 왜냐면 다음 수업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뒤로 10분 정도 시간이 좀 있는데, 얘는 그렇다 치고 이 녀석은 왜
9시부터 안 하고 9시 10분부터 하는지 알려드려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9시 10분에 수업을 시작한다 그래서 9시 10분까지 오셔라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셔야 되는 시간은 9시가 맞아요. 이때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럼 이 10분은 뭘 위한 10분이느냐? 여러분들이 밥만 먹고 개발만 하시는 분들 아니죠. 프로그래밍 언어만 다루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특히나 방학특강 과정의 특성상 되게 다양한 분들이 오세요. 학생분들도 오시고 대학생분들 직장인분들 되게 다양하게 오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완전 개발 직군에서 내가 눈 뜨면 코드 보고 눈 감을 때까지 코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내 뇌가 언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쉽게 말하면 웜업이죠, 웜업. 그게 안 되면 학습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이 녀석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일반적인 두뇌를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꽤나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의 사고방식과 좀 차이를 둬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일상을 살다가 오기 때문에 일상에 할애하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뇌가 언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웜업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9시까지 꼭 오셔야 되고요. 9시까지 오셨을 때 수업을 시작하기 전 10분간 아까 안내해드렸던 이런 사이트에 가서 알고리즘 문제 같은 거 푸시는 거예요. 기초 문법 문제, 알고리즘 문제, 아니면 하다못해 타자 연습이라도. 뭔가 내가 지금 수업을 듣기 위해서, 이 환경에 집중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준비 운동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필요한 걸 어느 정도 다 했다. 더 이상 난 할 게 없는데, 그럼 전날 복습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지금 말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9시 10분에 수업을 시작을 할 거다. 이 부분도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 사실 많은 분들이 9시 10분까지 오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이게 별거 아닌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이 준비 운동을 하고 안 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겨울철에 운동하려고 하던데 준비 운동 안 하고 하면 다치잖아요. 공부, 뇌도 똑같아요.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뇌에다가 입력을 시키면 얘가 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꼭 10분 동안 뇌풀기, 웜업의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은 이제 9시 10분에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를 진행을 할 거예요. 1교시를. 그러면 10시 10분에서 10시 20분 정도 되겠죠? 그쯤에 쉬는 시간을 한번 부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11시 20분까지 쭉. 그래서 중간에 쉬는 시간 한 번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인지를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2시간 반짜리 수업이다 보니까 2시간 30분짜리 수업이다 보니까 쉬는 시간을 2번 이렇게 부여해 드리기에는 너무 촉박해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 부여가 될 거라는 거. 대신에 한 번만 쉬는 시간을 가지니까 최소 10분 보장해 드릴 거고 한 15분 넉넉하게 보통 이렇게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뒤로 유도리 있게 좀 수업 상황 진도에 맞게끔 적당히 조율은 가능할 거라는 점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출석. 자, 출석은 2교시 시작할 때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쉬는 시간 한번 가졌다가 그 다음 시간 시작하는 시점에 출석을 한번 부를 거예요. 그러면 자, 1교시 때 왔다가 2교시 때 가야 돼요. 그럼 출석 못 부르잖아요, 그죠? 이때만 부른다라고 했으니까. 그럴 때는 저한테 당연히 말씀하시고 가면 됩니다. 1교시 때 오셨다는 사실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2교시 때는 이래 해서 어쩔 수 없이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해주고 가시면 그럼 출석은 그냥 다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각이나 조퇴나 이런 부분을 막 예민하게 체크를 하진 않아요.
결석은 당연히 결석인데 참여를 하셨다면, 일부라도 참여를 하셨다면 웬만하면 다 출결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얘 때문이에요. 오늘 수업했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음 수업 참여 전까지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동안 오늘 거 공부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고 안 되고보다 중요한 건 내가 이 공부를 했느냐예요. 일단은 당연히 이해 안 되는 부분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한 번이라도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그 영상을 보시거나 하셔야 다음 수업을 그나마 좀 조금이라도 따라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제공해 드리니까 저희끼리 하는 무언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수업에 대한 내용은 다 안내를 드린 것 같은데, 혹여나 더 부족한 내용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려야 될 게 있다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하나씩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아까 가입하셨던 사이트들 얘네들 한 번씩 다 들어가 보면서 왜 필요한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걸 가입했고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지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혀있는 이 사이트들은요, 어차피 여기에 다 있어요. 수업 관련 링크라고 하는 이 부분에 수업 페이지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걸 따로 기록에 남기시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처음 오셨을 때 보여드리기 위한 용도로 적어놓은 것 뿐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 구글부터 보겠습니다. 자, 구글은 그냥 크롬 들어가시면 얘가 구글이죠. 그죠? 보통 이렇게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뭐 구글 따로 들어가셔도 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크롬 열면 구글이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브라우저, 다양한 브라우저들 중에 크롬이 개발자들한테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크롬 쓰시면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난 크롬 너무 싫어, 엣지 쓰고 싶어, 그럼 쓰세요. 상관없어요, 그런 거. 예전에는 브라우저마다 차이가 좀 많이 크게 존재를 해서 교육 때 이 브라우저를 쓰세요 하면 따라서 했어야 되지만 요즘에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브라우저를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크롬을 열면 구글이 그냥 열릴 건데, 도대체 구글 계정을 왜 만들어야 하느냐, 사용하던 계정이 있어도 새로 만들어라, 이게 무슨 소리냐, 왜 굳이 여러 계정이 필요하느냐. 자, 이거는 사실 지금 여기 와 계시는 여러분들께는 그렇게 큰 해당이 되는 건 아닌데, 내가 개발 공부를 해서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를 해서 개발자가 되고 싶다, 뭐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라면 얘는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개발자들은요, 더 이상 네이버 다음에 검색하지 않아요. 거기서는 개발 쪽 IT 관련 기술들을 잘 검색하지 않아요. 왜? 정보의 양 차이가 커요.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에서 어떠한 문법 검색하는 거, 그거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해 보셨다면 더 이상 할 게 못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구글에서, 어차피 구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되게 다양한 개발 관련 사이트들이 구글 계정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주로 외국계 사이트들이 더 많이 그러지만 구글 계정 하나가 개발용, 공부용 혹은 뭐 개발 일용으로 하나 존재한다면 그 계정 가지고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극단적으로 예전 예시를 하나 또 말씀드려보자면, 똑같은 실력의 신입 개발자, 뭐 스펙도 똑같고 능력치도 똑같고 생김새까지 똑같대요. 근데 한 놈은 이력서에다가 네이버 주소 해놨고요, 한 놈은 이력서에 지메일로 넣어놨어요. 나머지가 다 똑같은데 이력서에 네이버 주소 들어있는 거랑 지메일 들어있는 거랑 이러면 지메일 뽑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개발자의 기본이에요, 기본. 구글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글 계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상 데일리용으로 쓰시는 구글 계정, 지메일 계정은 그냥 데일리용으로 쭉 쓰세요. 거기에 괜히 개발 관련 이것저것 다 엮어놓지 마시고 그건 일상용으로 쓰시고, 개발용, 뭐 공부용 이렇게 계정을 하나 따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도 실제로 구글 계정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이제 뭐 연동용으로도 있고 실제로 개발에 활용했던 어떠한 뭐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기 위한 계정도 있고 그냥 제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계정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어차피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GitHub. GitHub은 들어보셨을까요? 이거 뭐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뭐 하는 사이트인지? 얘는 그냥 형상 관리예요. 버전 관리, 소스 관리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들을 하게 될 텐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협업이라고 얘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 중에 하나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들어보신 분들도 뭐 물론 있겠지만 실제로 GitHub은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건데 얘네가 뭐냐? 우리는 결국 언어를 배워서 코드를 작성하게 될 거예요. 혹은 문서를 작성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작성된 코드와 문서를 내가 보관하기 위한 창고예요. 창고. 저장소입니다. 얘는. 근데 이 저장소가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게끔 웹에서 만들어져 있는 웹 저장소예요. 그냥. 우리가 만약에 이 컴퓨터에다가 실제로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 새로 만들기로 텍스트 문서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오늘 뭐 공부한 내용 어쩌고 적어서 저장까지 해요. 그리고 끕니다. 이건 저장됐죠? 집에 가면 여러분들 이거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근데 GitHub에 얘를 올려놓으면 집에 가서도 똑같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이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그냥 웹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웹 저장소는 코드의 형상 관리, 버전 관리, 소스 관리 사실 다 비슷한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하기에 특화되어 있는 잘 만들어져 있는 요소다. 그래서 GitHub을 사용하지 않아 본 개발자는 없어요. GitHub을 쓰지 않는 안 써본 개발자는 없고요. 실제로 지금 쓰지 않는 개발자는 있겠지만 아예 안 써본 개발자는 없을 정도로 얘는 거의 필수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업, 이 협업은 뭐냐? 내가 만들어내서 올려 저장한 이 웹 저장소에 저장한 어떠한 파일이나 코드 같은 것들을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어와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여러 명이서 하나의 파일을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수정한 파일들을 서로서로 다 공유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협업에 주로 사용되는 사이트 GitHub이라는 녀석인데 자, 우리는 근데 아직 실제로 코드를 엄청 작성할 것도 아니고 뭐 당장 협업을 할 것도 아닌데 이 GitHub 사이트를 내가 굳이 지금 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혹시 미래의 꿈으로 뭐 개발 관련 직종을 꿈꾸고 있는 분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볼게요. 없으세요? 다 취미로 배우러 오신 건가요? 개발자가 되고 싶으신 분이 없으신 건가요? 자, 뭐 그러면 크게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개발 관련 직종으로 만약에 내가 취업을 꿈꾸고 있다, 뭐 미래를 그리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공부하는 시점부터 GitHub은 관리를 해야 돼요. 요즘에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도가 높진 않지만 이 GitHub이라는 사이트에 옛날에는 이게 상당히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실제 취업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성실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였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GitHub 잔디 심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막 엄청 신경 쓰지는 않아요. 왜냐면 잔디를 옮겨 심는 것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괜찮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공부하고 저장하는 그런 내역들이 여기에 기록되어요. 근데 이 기록이 꾸준히 유지가 된다면 이 사람을 정말 성실하게 오랫동안 꾸준히 공부를 했구나, 꾸준히 관리를 했구나 라고 하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 거죠. 약간 대학 입시할 때 생활기록부 보는 거랑 비슷해요. 생활기록부 본다고 뭐 얼마나 이 사람에 대해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 생활기록부는 그 사람에 대한 지표잖아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냥 눈에 드러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취업할 때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내용, 그 다음에 내가 준비하는 어떠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저장해서 기록을 남겨놓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언어를 공부할 거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할 거면 GitHub는 아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프로그래머스 볼게요. 수업에서 GitHub를 실제로 사용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더 다른 공부들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이제 이 GitHub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프로그래머스 어디 갔니? 자, 네, 진욱님, 진욱님, 네, 대답 감사합니다. 자, 이 사이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를 하는데, 일단은 프로그래머스의 가장 큰 존재 의미는 커뮤니티예요. 개발자들 간의 커뮤니티. 근데 이게 약간 프로그래머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입지가 높아지고 인지도가 높아지는 그 상황 속에서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교육용 사이트 그리고 취업용 사이트로 변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래머스라고 하는 사이트 하나에서 개발자들 간의 커뮤니티 기능도 쓸 수 있고 교육용 사이트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취업용 사이트로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마다 들어와서 보시면 손해는 안 봐요. 이 안에는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있거든요. 여기 교육에 보시면은 강의를 들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배웠던 어떠한 기초 문법, 그 문법이나 뭐 응용 문제, 알고리즘 문제 같은 것들을 풀어볼 수도 있고요. 자료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요. 교육용으로 상당히 다양한 것들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채용 쪽으로 가시면 실제로 꽤나 들으면 이름을 알 법한, 보면 이름을 그냥 알 법한 그런 회사들이 여기다가 취업 공고를 많이 올리고 있어요. 실제로 대기업 공채들도 프로그래머스랑 협약해서 같이 진행하는 경우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코딩 테스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같은 거 다양하게 좀 풀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실제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코딩 테스트 문제들, 기출 문제들 이런 것들도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쭉 둘러보시면서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커뮤니티에 관련된 거는 요즘에는 거의 없어졌을 거라서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할 때 연동 로그인으로 들어오신 후에 이 사이트에 있는 거 하나하나 그냥 좀 둘러보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본인에게 맞게끔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나중을 위한 얘기긴 하지만 좀 공고 같은 거에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제 뭐 사람인이든 잡코리아든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어떤 공고 사이트여도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름을 좀 쉽게 알 법한 곳으로 가면 좋을 것 같으니까 뭐가 있을까? 뭐 윌라나 야놀자 이런 것들은 좀 들어보셨을 만하죠? AI 엔지니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사이트든지 간에 이런 채용 공고를 들어와서 보시면은 사실 지금 당장 여러분들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이나 이런 건 아닐 거니까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거 가지고 취업을 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좀 나중 얘기가 되겠지만 채용 공고를 언젠가는 보시게 될 겁니다. 그죠? 그때 얘를 보는 거예요. 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이 직무로 요구하는 기술 스택을 보시는 겁니다. 여기를 봤을 때 파이썬과 MLkit 써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이런 직무로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뭘 공부해야 되겠어요? 파이썬에 MLkit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정보를 취업할 당시에 얻으면 내가 아직 공부 안 한 부분들을 새로 또 공부하려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미리 보고 공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나는 뭐 네카로 쿠베당토에 꼭 갈 거야.
그 중에 하나는 꼭 들어갈 거야. 그럼 걔네들이 원하는 기술 스택을 다 찾아봐야죠. 그리고 걔네가 원하는 기술 스택을 최소한의 공부는 다 맞춰야죠. 그러면 지원할 때 당당하게 지원할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정보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래머스까지 말씀드렸고 코드.org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설명이 좀 더 필요한 녀석이라서. 자, 타이핑 클럽을 보겠습니다. 이 타이핑 클럽 별거 아니고 그냥 타자 연습 사이트예요. 한글로 쳐도 나올 겁니다. 이거 뭐 로그인 하시고 여러분들은 사용하세요. 이 사이트 들어오면은 여기에 걸려있는 링크는 제가 메모장에다가 썼던 얘는요, 가입할 수 있게끔 연동되는 그 사이트 주소를 적어드린 거고, 수업 페이지에 있는 주소를 치고 들어오면 이렇게 바로 그냥 할 수 있는 링크로 달아놨으니까, 자, 여기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그냥 하나씩 하면 돼요. 자물쇠를 풀어 나가면서 그냥 쭉 진행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모든 분들이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타자가 빠른데 굳이 이걸 해야 되느냐? 빠른 분들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기준을 그냥 적당히 선을 좀 잡아보자면, 0타 기준으로 내가 200타가 안 나온다. 그럼 하세요. 0타 기준으로 내가 200타가 안 나와. 그러면 이거 하세요. 개발은요,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한글을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영어로 작성을 해요. 거의 98%는 영어로 작성을 하는데 0타가 느리면 그만큼 난 느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지식을 활용하려면 이걸 써야 되잖아요. 쓰려면 타자를 쳐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0타가 200타가 안 나온다. 그런 분들은 그냥 뭐 오래 할 필요 없고요. 하루에 한 3분에서 5분, 뭐 많게는 10분 이렇게 꾸준히 하세요. 그럼 무조건 늘어요. 타자는 치면 늘어요. 얘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늘어요. 하면. 그러니까 200타 안 된다. 그러면 하시는 걸로.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시간을 드리고서 살짝 돌아다녀 보니까 아직 이 컴퓨터를 다루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특히나 더 이거 연습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수업 시간에 내가 생각해 봐야 될 시간에 따라 치느라고, 타자 치느라고 모든 것들을 시간을 다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자 연습 꼭 이 사이트로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한컴 타자 연습 하셔도 돼요. 어쨌든 타자 연습이 필요하다. 0타, 200타까지는 최소 갖춰야 될 소양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코드업.kr 들어가 볼게요. 자, 얘는 이제 연동 로그인이나 이런 게 아예 없어요. 별도의 그 가입을 진행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로그인을 꼭 한 상황에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사이트도 여기 수업 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코드업 백제라고 해서 들어가시면 애초에 여기 링크가 걸려 있어요. 수업 페이지에 다 있으니까. 자, 여기서 C 언어 기초 백제, 파이썬 기초 백제, 뭐 출력문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기초 백제에 있는 문제 쭉 다 풀면 돼요. 근데 얘는 문법을 사용하는 문제예요. 문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못 풀겠죠. 그러면 오늘부터 당장 풀 게 아니라 내가 문법을 배운 그날에 해당 문법에 관련된 문제들을 골라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출력문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텐데 그럼 여기 있는 출력하기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이 사이트를 사용하는 방식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드릴 건데, 자, 문제를 일단 누르고 들어갑니다. 그럼 문제 설명이 나오고요. 이 문제 설명을 잘 읽으신 다음에 문제가 얘기하는 대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돼요. 근데 답안을 어디다가 어떻게 작성하지? 여기에 코드 제출 얘를 누르시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로 갈 겁니다. 로그인을 하라고 하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문제집에서 파이썬 기초백제 출력하기 들어오시면은 코드 제출. 그 문제를 충분히 다 이해를 한 다음에 코드 제출로 오세요. 그러면 이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코드 편집 공간이 나오는데 여기서 랭귀지 부분을 꼭 파이썬으로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걸로. 여기 pypy3 이거 말고요. 파이썬으로 잡아주세요. 자, 얘를 파이썬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지금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니까 그냥 보시고 여기다가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문제를 충분히 이해했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적게 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채점을 해요. 근데 틀렸대요. 그러면 왜 틀렸지? 하고 들어가 보면 돼요. 들어왔을 때 정답은 이건데 출력 결과는 이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 정답인데 제가 적은 코드의 실행 결과는 이거래요. 그럼 뭐가 달라요 지금? 대문자가 다르죠? 그러면 이거 서대문자 맞춰야 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하시고 나서 뒤로 가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 코드 수정 버튼 눌러서 코드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제출을 해보면 얘가 이젠 맞았어요 라고 넘어가요. 그럼 이제 그 문제 푼 거예요.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법을 하나 배웠다 그러면 그 문법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적절히 찾아서 푸시면 되는데, 얘는 괜찮고 제가 이건 안 해도 돼요 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만 짚어드릴 거예요. 이런 거 문제를 쭉 풀다 보니까 뭐 비트 어쩌고가 나와요. 비트 시프트다 뭐 비트가 어쩌다 라고 막 문제에 써 있어요. 비트 들어가는 거는 하나도 안 푸셔도 돼요. 이거 안 해도 돼요. 비트도 문법에 존재하는 거고 물론 다 있는 개념인 건 맞는데 우리가 파이썬 사용할 때 비트의 개념까지 활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알아야 되는 시점이 되면 그땐 이미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그때 가서 인지하셔도 늦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비트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들은 다 빼고 여기 비트 단위 논리 연산 이런 거 다 빼란 얘기예요. 이런 건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풀다가 또 이것도 뭔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하는 게 있으면 질문하셔도 괜찮고요. 어쨌든 코드 얘는 문법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문법 문제풀이용 사이트 코드업. 자, 그럼 이제 코드.org 하나 남았네요. 근데 이거 하나는 설명드리다가 괜히 애매하게 쉬는 시간으로 끊기느니 쉬는 시간을 지금 먼저 가지고요. 여러분들 20분에 이 코드.org에 대한 설명부터 다시 2교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쉬는 시간 가지시고 20분에 다시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아요.